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네 번째 녹화입니다. 앞에 세 번의 영상을 녹음을 하는 중에 막 화면이 조금 이렇게 뭔가 가려지기도 하고 말이 꼬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네 번째 영상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막 지금 막 식은땀이 막 나네요. 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고생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상담심리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2급, 1급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네, 다 좋은 꿀팁들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2급을 필기 취득 합격을 했고요. 1급 필기 시험은 2019년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이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추후에 합격률을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리고 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어렵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직 대학원도 들어가기 전인데 벌써 자격증 고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방향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류심정이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2급, 1급 필기시험 준비.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링크해드린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인을 위한 홈페이지와 회원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 전용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시게 되면 네, 여러 개 이제 메뉴들이 다 뜨겠는데요. 학회 소식, 뭐 상담심리사 자격증, 네, 이런 이제 메뉴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상담심리사 자격증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네, 2급 과정에 대한 취득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회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서 정보를 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급 취득 절차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원 가입하고 상담 경력과 과목 이수를 충족한 다음 시험을 합격하시고 최소 수련 내용 충족을 하셔서 자격 심사를 합격하시면 네, 됩니다. 네,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이 자격증이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해당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흔한 게 상담 관련 석사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 재학 이상의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기 전에는 네,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비전공자인데 가입할 수 없나라고 하시는 경우는요. 비상담 관련 학사인 경우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거의 가입이 안 됩니다. 비상담 관련 학사 학위자인데 상담 3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다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네, 석사 재학 이상에서 준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석사 입학 후 1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고 석사 과정 중에서 필요한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시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요. 여기 1년 경력입니다. 이 1년 경력이 내가 어떤 기관에서 상담을 했다라고 해서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1급 주수련 감독의 감독하에 의해서 상담 경력만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독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네, 슈퍼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수 수련 감독의 슈퍼비전을 받아가면서 수련을 해야 그 경력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 관련 과목,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 과목, 심리치료 이런 집단 상담, 상담 방법, 상담 면접, 상담 사례 실습 등등등 이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기초 과목이라고 해서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통계정서 이런 과목들 이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서 총 5과목을 이수해야지 이 실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원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을 하실 때도 이 과목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언제 몇 학기 때 시험을 볼지 몇 학기째 인턴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시험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격시험 합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최소 수련 요건 종족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급 시험. 1급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제가 어떤 과목들을 시험을 보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5과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 과목당 개론서의 두께가 엄청나죠. 그만큼의 두께가 있는 책들을 5개를 본다.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느 날 날을 잡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평소에 이 공부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제가 2급 시험을 볼 때 교생 실습 중이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은 교생 실습을 하면 그 수업을 안 들으러 가는데 저는 교생 실습 하는 중에도 저녁 때 교생 실습 끝나고 나서 수업을 하러 갔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차피 학교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수업을 안 들으러 간다.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학생으로서의 뭔가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FM 같은 생각 때문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험을 위한 어떤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합격을 했죠. 그렇다면 시험을 위한 공부를 뭔가 수험서를 가지고 요시땡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시험 보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자, 뒤에서 더 설명드리기 전에 1급은, 네, 어떻게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학회 홈페이지에 자, 1급 과정을 들어가셔서 보신 다음에 자, 이 절차는 2급하고 똑같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자, 경력 충족하고, 자격시험 합격하고, 수련 내용 충족하고, 자격심사 합격하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1급을 취득할 때 조건이 이제 요 3가지가 가장 많이 흔한 조건인데요. 석사 학위 취득자는요,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고요. 2급 취득자는 4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아, 나는 석사 학위 취득한 다음에 3년 안에 바로 1급을 따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택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조금 2급을 딴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하겠어 라고 하시면 예, 요거를 택하시면 돼요. 모두 다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혜원 가까이 하시고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고요. 이것도 2급과 마찬가지로 1급 주수련 감독자의 감독하에 상담 경력만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수 과목도 2급과 동일하고요. 네,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보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상담 심리, 예, 심리치료 이론, 집단 상담, 가족 치료, 그리고 심리 진단과 평가, 성격 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 통계 및 연구 방법론. 그래서 5과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시험은 정말 5과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공부할 과목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 과목,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과목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한 달 전을 앞두고 공부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각 과목별 40점 이상이고요.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벼락치기 한두 달 전에 공부하는 거 저는 글쎄요 통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지 않고도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여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요. 네, 이분 그 블로그를 찾아가셔서 글을 더 자세하게 보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상 보시면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그 내용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쩜 저랑 비슷하게 공부를 하셨는지 네, 보면 볼수록 참 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의 블로그를 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분의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요. 상담심사 2급, 1급 자격증 필기 준비 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분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사실 제가 따로 그 영상을 준비를 하려다가 그냥 이분의 블로그를 소개해 드릴 겸 또 같이 보자라는 마음으로 네, 블로그를 들어왔습니다. 네, 열심히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하셨는데요. 자, 이제 한 달 남은 시험, 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저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시험 전날까지 탱자탱자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탱자탱자 놀 수 있었는지 네, 여러분들한테 제 비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2014년대 2급, 2018년대 1급 필기시험 합격했다라고 하셨는데요. 14년대 저하고 같은 시기에 예, 2급 네, 필기시험을 붙으셨던 것 같고요. 저는 2019년도 1급에 합격했는데 이 선생님은 저보다 1년 전에 필기시험을 합격했네요. 네, 과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5과목, 8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이 시험 준비하시면서 나는 불행해를 외치며 살았던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참 재수없죠. 네, 여러분 재수없게 생각해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딱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처럼 공부 안 하고 시험 본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설명하시는 것처럼 심리상담 현장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서 제 취득 요건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기 최근 3년간 최종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1급 24%, 20%, 16%. 필기 합격률입니다. 이렇게 낮을 정도로 시험이 어려워요. 제가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을 합격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저 사실 문제 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 맞나라고 했어요. 이게 외계어 같지 왜 이렇게? 그만큼 문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내가 문해력이 좀 낮나라는 생각이 내가 문장을 잘 못 이해하나라고 할 정도로 좀 뭐랄까 말을 좀 꼬아서 낸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 낭패다 나 망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늘상 나는 2급 시험 공부 안 하고도 붙었는데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서 1급도 그렇게 봤는데 저는 그 시험을 보면서 망했다. 난 더 이상 이런 말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이렇게 재수없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6%밖에 합격을 하지 않았던 그 당시 시험에 저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고도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비법이 너무 궁금하시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급도 여러분 굉장히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는 점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별력을 높기 위해서 점점점 어렵게 시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기존에 해왔던 시험을 위한 공부를 좀 방향을 다르게 하셔야지 합격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 공지가 올려지면요. 학회에서 주요 과목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도 친절하지 않아요. 이 내용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뭐냐? 다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뭐 없어요. 이 과목 책 있는 거 다 공부해 뭐 이 말이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뭐야 다 가라는 거잖아. 책 다 보라는 얘기잖아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정성스럽게 어디서든 낼 수 있으니 다 공부하거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어쩜 저랑 이렇게 생각이 똑같으신지 참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팁을 조금 안내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공부했나요? 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분은 저하고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문제풀이가 2, 그리고 내용 이해가 8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용 이해에 더 많이 중점을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공부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왜냐, 내용 이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시험을 위해서 우장창, 와장창,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평소에 늘상 개론서라든지 전공 책들을 달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치자면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교생실 쓸 때 뭐 했다 그랬어요? 학교 갔다 그랬죠. 학교 수업 들어갔다 그랬죠. 맞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암기였다면 저는 아마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외웠냐 외우지 않았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런데 외워야 하는 과목이 있어요. 외워야 하는 과목은 그 이상심리, 정신병리 이쪽에 해당되는 과목만 암기를 하셔야지 그 외에 다른 과목들은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기반으로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부는 벼락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개론서를 여러 번 보는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나요? 라고 이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개론서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실제 제가 대가분들을 만나서 저 정말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개론서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개론서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제가 상담 심리 개론서만 몇 번을 받겠어요. 물론 제가 대학원을 준비할 때도 3권 이상 봤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얼마나 주구장 박창 받겠습니까? 그쵸? 이제 그만큼 개론서를 평소에 충실히 봤기 때문에 딱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더 공부를 하거나 암기를 하거나 외우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의 출제 경향이 내용을 이해하는 기반으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계어를 제가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만큼 내용을 꼬아서 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론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단어를 바꾸거나 표현을 바꿨을 때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표현이나 단어를 바꾸더라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험을 볼 때 저도 제가 나 망했다라고 보면서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감을 아니까 감으로 제가 풀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답이다 막 이렇게 풀었던 게 아니라 감이야 이거는 이거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문제의식이 아니고요. 문제 공개도 안 되고요. 꼬아서 내기 때문에 응시자들의 기억을 통해서 출제 문제를 복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항 자체가 너무 외계어 같은데 어떻게 그걸 외웁니까? 어디서 나왔다라고 대충은 알 수 있겠지만 정말 기억도 못할 정도로 과목 수가 많고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출제 문제나 경향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뭐 후기를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한 문제지만 사실은 한 문제가 아닌 것도 많고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오지선다형 문제. 여러분 이거 되게 짜증나죠? 저도 풀면서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말을 자꾸 바꿔서 꼬아서 내니까요. 자, 그래서 이분이 공부했던 순서는요. 각 개론서를 꼼꼼히 읽기라고 하면서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누구를 훌륭하다고 평가할 뭐 그런 짬밥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론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뭔지, 실제 상담 장면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랑 똑같습니다. 이상심리 과목은 달달 외울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네. 더 비슷하게 너무 웃겼던 건 저도 이상심리나 정신병리를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그림을 어디 가서 갖고 오셨어요. 이런 건 어디서 구할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서 구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셨나 모르겠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약간 콩나물 그 시루에 물 넣었는데 다 빠져나가는 느낌 있죠. 그러면서도 콩나물은 그래도 쑥쑥 자라는, 네,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점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자, 이렇게, 10개 외우면 1개 기억이 남는데 그 1개들을 모아 10개를, 네, 너무 재밌네요. 이분 글을 너무 재밌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심이 좀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바로 시험, 가까워졌을 때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머리에 남아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이분은 수험서 요약본을 읽기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요약본은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론서를 여러 번 봤으면 봤지 요약본은 안 봤던 것 같아요. 요약본은 제 약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좀 요약본을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론서를 보는 게 우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절대 요약본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해를 위주로 하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요약본을 보시게 되면 단편으로 하시고요. 용어를 바꿔버리면 아주 붕 뜨게 돼요. 외계어가 출몰하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문제 출시하시는 들으시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죄송해요. 네, 아무튼 이해를 중심으로 문제를 내시는데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는 그 표현만 익숙하다. 그러면 그 표현이 아닌 다른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요약본 보지 마시고요. 저는 차라리 개론서를 더 많이 보세요. 요약본 보지 마시고 개론서를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험서 문제를 풀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어쩜 이렇게 이분 저랑 똑같은지 다 50보,
네, 다 비슷비슷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뭐, 50보 100보라처럼 다 비슷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비슷비슷하고 그런 분들이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통이고, 그게 꿀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수험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다 풀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암기를 요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뭔가 내가 아직 검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서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급 시험 볼 때 그 개론서를 봤던 그러니까 수험서를 풀었던 문제는 가족 상담, 네, 가족 상담 풀었었고요. 그리고 정신병리 이상 심리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이나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수업에 충실해서 수업에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수업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수업에 나오는 얘기들을 충분히 따라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개론서 안 보셔도 되고요. 수험서 문제 안 푸셔도 돼요. 가서 시험 문제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왜? 6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100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득점 여러분들 노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60점만 넘자라는 마음으로 가져갔어요. 고득점만 못 받는다고 누가 욕할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딱 60점만 넘자 막 그런 기분으로 네, 기본서에 충실해서 가셔갔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과목 또 잘 모르겠다라는 과목들을 수험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수험서를 푸는 이유는요. 이분 저하고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셔서 신기했어요. 문제풀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 감각을 익히게 하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푸시는 거지. 그 문제풀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시험을 봤을 때도 문제 풀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 상담 그 수험서를 문제를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상담에서 내가 구조적 가족 치료 문제를 자꾸 틀리네, 또는 뭐 그 가족 치료의 이론들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를 자꾸 틀리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에 취약한지를 아시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개념 이 각각의 이론들을 내가 아직도 차이점 그 뭐 다른 점 이런 거 공통점 이걸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저의 취약한 부분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었으니까 나는 고득점 맞을 거야, 나는 통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모르는 취약한 부분이, 모르는 부분들이 어딘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나오시죠? 문제풀이에 의존하지 마세요. 상담 심사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훨씬 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훨씬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개념이 설명된 개론서의 내용을 다시 찾아보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쩜 이렇게 저랑 똑같이 공부를 하셨는지, 아, 참, 네, 감탄스럽습니다. 네, 상담 윤리 과목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학회에 가시면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강령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각 세 문제, 예, 전체 상담심리 그 과목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세 문제 정도면은 여러분 배점이 큰 거예요. 이 세 문제를 틀려가지고 탈락하는 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윤리 관련된 문제는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리 강령은요,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날 열심히 차근차근 읽어놓고 이것도 내가 그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 이제 상황들이나 그리고 그 대제목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무슨 책으로 공부하셨나 이렇게 보셨는데요. 수험서는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책을 봤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임상심리사 책보다는 청소년 상담사 2급 네, 문제를 봤었고요. 3급에서 또 겹치는 문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급이나 2급 이제에서 겹치는 과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도 특정을 어떤 책을 별로 뭐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론서라고 하면은요, 어떤 한 개론서가 완벽한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개론서를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 개도 보기 힘든데 여러 개 보니까 너무 짜증나신다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한 과목에 대해서 한 과목 건데기를 끝내시기에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죠. 아주 아주 빨간 글씨로 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거죠. 네, 똑같은 상담 이론이라 하더라도 겹치지 않는 내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오래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분은 농담식으로 오래 불황할수록 뭐 합격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하는 방식이 오래 공부하는 거였다면, 네, 오래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험생 공부하듯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공부를 굉장히 잘 해놓으신 분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험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합격하겠지만, 평소에 탱짝탱짝 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시험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은 길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 이해를 위한 내용들은요, 한 번에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빡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번 이해하면서 여러 번 내용을 곱씹어야지 이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좀 향상시키겠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네, 저 또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본 시험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석사 때 전체 4.5 학점 만점에 4.45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과목 빼고 전부 다 올 A 뿔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4년 동안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뭐 20%의 금액이라서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았고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인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중에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재수없죠. 네, 그럼 막 옛날에 막 서울대 붙은 애들 어떻게 공부했었습니까? 그러면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을 때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재수없죠.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재수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도가 없습니다. 이해를 위주로 하는 질문이나 그런 시험 문제에서는요,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방식으로 평소에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분 방식의 차이는 없다라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하고 2급 준비할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차피 해야 할 공부고요. 네, 이분 너무 저하고 같은 얘기를 하셔서 저는 너무 반갑네요. 자격증을 취득할 공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전문성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상담 대학원 들어가시는 이유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는 거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상담사로서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전문 지식이 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을 위한 수험을 위한 그런 공부보다는요. 내가 전문성을 키우고 나는 전문가다라는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접근하신다면 평소에 이렇게 수업을 듣고 평소에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사악한 표정으로 자 그럼 기쁜 마음으로 공부해볼까 라고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네, 아주 사악한 표정입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따로 포스팅을 준비 안 하고 이분의 블로그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제가 또 채웠는데요. 다음은 또 아주 친절하게 2급 시험에 이제 요약본을 올려주는 블로그가 있어서 또 그거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별마음이라고 하시는 분의 블로그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응시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요. 네. DSM-5 공부한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PDF 파일로 올려놔서 조금 이제 화소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다운받으시면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정리를 잘 하셨죠. 네,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평소에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시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시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올려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올리는 그 블로그도 그렇고요. 지금 이 블로그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나 다운받으실 때 감사의 댓글 꼭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나서 나누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눔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정서와 또 나누고 싶은 마음들을 이렇게 펼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받을 땐 감사한 댓글이나 감사한 마음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안료심정 소개해서 댓글 달아요 이렇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네, 영상 초기에는 마치 뭔가 지름길이 있을 것 같고, 뭐, 대단한 꿀팁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들어와서 듣고 보니까, 뻔하다. 뭐야, 속았어.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름길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정도를 걷고, 정통성을 걷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너무 필요한 것 같고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평소에 열심히 전공서를 접했었고요. 수업에 충실했었고 수업에 충실한 그 이해력을 가지고 가서 봤던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아주 희박한 합격 율에 여러분들이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포스팅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대학원도 안 들어갔는데 막 필기시험 자격증 막 얘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역량과 또는 실력들을 일취월장하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